지난 9월 17일 밤 강릉 안인진 해안에 좌초된 북한 잠수함은 생포간첩 이광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동해안을 내 집마당 드나들듯 했습니다. 이날 침투도 앞서 9월 14일에 내려놓은 정찰조를 데려가려다 암초에 걸리자 잠수함을 불지르고 26명의 정찰조와 잠수함 요원이 육지로 달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새벽 1시 반 칠흑 같은 어둠에 묻힌 강릉시 강동면 해안. 북한 무장공비들이 기습 상륙한 직후 잠수함과 무장공비들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이진규 씨. 물 위에 저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고 그래서 잠수함 같아서. 집에 숨어둔 무장공비 이광수를 재치와 기지로 안심시킨 뒤 경찰에 신고해 생포하도록 한 사슴농장주 홍사근 정순자 씨 부부. 성이 따로 오셨죠? 이래 얘기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킨 것 같습니다. 공비 침투 하루가 지난 9월 18일 마을 뒷산에서 송이를 따고 돌아오는 길에 도랑에 숨어있는 공비를 밟는 바람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김옥자 할머니. 불면증이 생기고 잠 못 자고 밤에 자다가도 있나 진짜로 아주 빨래를 막 하고. 북한의 무장공비 난파를 규탄하는 주민들의 함성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공비도 선멸하고 좌익도 척결하자. 괘씸해요. 저희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걸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비를 앞으로 빨리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계속되는 통행금지로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독서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업체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산학금을 평소보다 5,000원에서 10,000원씩 감해주고 있으나 밤시간이면 승객이 없어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것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학금을 채울 수 없으니 하루 한 15,000원 이상 또 공제를 해주고 나니까 회사도 막대한 손해고 저희들대로 또 벌지 못하니 손해고. 특히 단풍 관광철에 설악산, 오대산 등은 출입금지, 동해안은 통금 시행으로 관광지가 정막 강산으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논밭 출입마저 제한돼 고냉지 채소 등을 제때 수확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바다에 배가 나갈 수 없어 특히 영세어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예비군 동원으로 기업체에 차질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동원 대상자들은 생업 포기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침투 현장은 사건 발생 때부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관람객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사람들은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가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인 만큼 특히 학생들에게 안보 견학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교육장으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겠고 무장공비가 이런 곳을 침투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6년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던 강릉시 강동면 해안가에 들어선 통일공원은 통일안보 전시관과 함정 전시관 등 크게 2개의 전시시설로 꾸며졌습니다. 또 자라나는 애들도 또 이런 시설들을 다 구경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인식하고. 강릉 통일공원 함정 전시관이 오늘 유료 입장객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003년 관람객 76만여 명을 최고점으로 관람객이 점점 줄어 2014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6억 원가량 들고 그 가운데 절반은 전북함 수리에 쓰입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또 통일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관광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